제가 개인적으로 좀 총리님께 개인적으로 좀 부러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총리님이 아주 뛰어나신 그 필력, 또 그리고 전달력, 국민과의 소통력,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감히 따라가기가 힘든 이런 그 훌륭하신 면이 있고,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 그만큼 깊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낙연 총리님께서 이러한 그 깊은 통찰력, 멀리 보는 그 해안, 비전, 글로벌 비전, 이런 걸 가지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 또 나아가서 전 세계의 평화, 발전, 개발 이런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확신을 하고, 보아우 포럼 2018 서울회의의 주제는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아시아입니다. 보아우 포럼이 아시아의 잠재력을 살리고 도전을 극복하는 데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한 저의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혁신입니다. 지금 아시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기대와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혼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혁신은 불가피한 대안이며 유효한 돌파구입니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이미 혁신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와 로봇, 빅데이터에 대한 국가 전략 등으로 이미 미국 다음으로 많은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인도는 디지털 인디아를 기본 전략으로 삼고 사물 인터넷 프로젝트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스마트 국가 비전의 달성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혁신 성장을 3대 경제정책의 하나로 채택해 획기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세계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해마다 투입하고 인구 대비 세계 최다 수준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도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종래와 다른 양상으로 주도력을 키워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둘째는 개방입니다. 세계는 이미 하나의 지구촌이 됐습니다. 경제와 문화, 고용과 심지어 가정에서도 국경은 낮아졌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개방경제 체제를 갖추며 선진국 대열에 일찍 합류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도 대담한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속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외국과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며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미 52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아시아는 아세안 플러스 3, APEC, EAS 같은 지역협의체를 통해 개방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같은 지역경제 협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이런 다양한 모색을 통해 우리는 시장을 더 개방하고 기술 혁신의 기회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세계 강대국 사이에서 꿈틀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의 조류에 아시아는 자유롭고 공정한 개방주의로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포용입니다. 개방과 혁신이 기술사회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라면 포용은 세계화와 기술사회가 봉착하는 도전을 완화하는 대안입니다. 불평등의 심화는 세계적인 과제가 된 지 오래지만 아시아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 공동체의 유대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예방하는 대안이 바로 포용입니다. 반기문 포럼 이사장께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봉사하시며 설정하신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OECD는 2012년부터 포용적 성장을 논의해 왔습니다. APEC도 2030년까지 포용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분야별 협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아시아에는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부자가 빈자를, 부국이 빈국을 배려하는 아시아의 전통적 문화를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킬 지혜와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그래야 아시아의 도약이 계속되고 세계를 위한 아시아의 기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철학도 성장의 과실을 고루 향유하게 하는 포용 성장을 핵심으로 합니다. 한국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보장해 정의로운 결과를 얻도록 하는 포용 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넷째는 협력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다양한 개발 전략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남방 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아세안과의 교역을 2017년보다 34.2% 늘어난 2천억 달러로 확대하려 합니다. 또한 신북방 정책으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교통과 물류, 에너지와 인프라를 연계해 공통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인도와 러시아는 각각 신동방 정책, 미국은 인도태평양 정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그런 정책과 전략을 서로 연계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견제한다면 효과는 반감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평화, 특히 한반도 평화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습니다. 그런 한반도가 지금은 항구적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하며 아시아에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가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향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화약고로 세계에 걱정을 주었던 한반도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발신지로 인류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염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아오 포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대의 지역경제 포럼으로 이미 성장했습니다. 이제 보아오 포럼이 아시아를 넘어 인류의 행복과 세계의 번영에 공헌하는 지혜의 산실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